네, 이번에는 오물풍선 질살포의 의도와 파장,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북한이 6일 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일단 이 재살포의 배경부터 짚어보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이제 그 시민단체가 우리 대북 풍선 보낸게 대한 이제 맞대응이라고 보는데요. 예. 전체적인 이제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북한이 이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 대남 이제 이 오물풍선을 살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2일 날 여기에 대해서 NSC,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가안보실 이제 확대 회의, 상임위원회 확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6월 4일 날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저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6일 날이죠. 6일 날 우리 그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이제 대북 전단을 포함해가지고 풍선 20개를 이제 북한으로 날려 보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뭐 USB도 들어있고 뭐 달러도 들어있고 하는 이제 또 약도 들어있고 하는 걸 보냈죠. 그리고 7일 날에는 또 다른 우리 이제 그 시민단체죠. 큰 샘이라고 하는 데서 페트병 한 개 한 쌀이 1kg 정도 들어가요. 네. 그거 이제 500개면 500kg이잖아요. 거기 이제 쌀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제 USB에 그 뭐 임영웅 씨 노래도 있고 나훈아 씨 노래도 있고 또 영화 파묘라든지 이런 거 다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같이 보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맞대응적 성격이 이번에 다시 오물풍선 이게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일주일 전에 북한이 뭐 풍선 살포를 중단하면서 대북 전단이 날라오면 100배로 보복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 어젯밤에 바로 이렇게 풍선을 날리는 걸 보면 미리 며칠 전부터 좀 남측에서 이런 조치가 오면 바로 대응을 하겠다 계획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네. 그렇다라고 봐야죠. 김광일이죠. 김광일이라는 사람이 국방성 부상인데요. 예. 우리나라의 직책으로 하면 국방부 차관에 해당되는 직책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2일 날 밤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15톤의 쓰레기를 오물풍선 3,500개를 한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살포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거한 건 대충 뭐 한 700개에서 1000개 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한 2,500개는 북한 지역에 이제 주로 떨어졌거나 뭐 산에도 좀 떨어지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또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20개 정도 보냈는데 네. 북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3,500개를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면은 몇 배예요? 150배잖아요. 예. 그래서 김광일이가 그날 발표를 하면서 100배를 보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00배면 우리가 다시 이제 이번에 20개를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 100배면은 2,000개가 날라와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6일날 이렇게 날려 보냈을 때 바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불어. 예. 바람이. 그러면 북서풍이 불면 이제 북쪽에서 우리 한국 쪽으로 바로 내려 보내야 되는데 네. 바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날은 바람이 안 불었어요. 7일 날도 안 불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어젯밤에 조금 불었는데 조금 부니까 그 시기를 이용해서 보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100배라고 하면 2,000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이 주로 수도권에서만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바람이 약했다. 그리고 2,000개를 다 못 보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북한 지역에 떨어졌다. 예.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석이 가능할 그 겁니다. 전에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뭐 경북 이쪽에서도 발견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6월 2일 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온 2차 네. 두 번째 그것은 소위 저기 지리산까지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북 지역도 가고 지리산까지도 갔으니까 그때는 바람과 풍속이 북한이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내는 데 적합한 그런 그 풍속과 그 바람이었고 이번에 6일과 7일 사이에 우리의 그 시민단체가 북한으로 보낼 때는 이제 남풍이 부는 거죠. 네. 동남풍이 불어서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기에 그런 유리한 그런 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풍선 같은 거는 특히 기상에 굉장히 예민하죠. 예.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풍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북한은 즉각 대응하고 싶어도
바람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어제 그 약한 바람이라도 있으니까 어젯밤에 보냈는데 아마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그냥 떨어지지 않았겠는가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까지 집계된 걸로 보면 노원이나 강남 등 서울에서 오물풍선 신고 11건이 접수된 그렇죠.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수도권에 주로 집계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이제 북한이 대북 전단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명분으로 삼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이 대북 전단에 특히 민감한 걸까요? 대북 전단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USB도 가고 예. 1달러짜리도 가고 약도 가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이걸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얘기해요, 주민들한테.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풍선에서 이제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보면 위에서 터지는 것도 있지만 또 밑에서 이렇게 끝까지 내려와 가지고 밭에서 수거하기도 하고 뭐 아파트 단지에서도 수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이제 이 풍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위에서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1달러짜리 그다음에 USB 약품 이게 한꺼번에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여기 가서 줍는데 아무리 자기네들이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1달러짜리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USB거든요. 예. 그 USB에 정말 그 이 뭐 말도 못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소위 말해서 한류를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지. K-팝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 USB에 조그만 거 하나에 얼마나 용량이 커요. 예. 근데 북한이 한류를 어느 정도 겁내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한류가 북한 지역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네들이 말할 때 확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법을 만들어요. 그게 처음에 청년 교양보장법, 예. 두 번째가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네. 세 번째가 평양문화보호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평양 시민들을 포함해가지고 북한 사람 전체가 한류를 따라해가지고 노래도 흥얼거리게 되고 드라마도 보게 되고 머리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칠부 여자 같은 경우는 칠부 바지도 입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이제 그렇게 해서 법으로 통제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중학생까지도 뭐 이걸 USB를 가졌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교생이 다 있는 데서 중학생을 이렇게 여기 수갑을 채워서 교화형으로 보내는 것을 북한 스스로가 방송까지 했거든요. 예. 12년 정도 그때 처했던 그렇죠. 건데. 그 정도로 통제를 하는데 여기 이제 USB가 날아가면 완전히 이제 북한 체제가 완전히 이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이제 그걸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전단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제 소위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가계도에 관한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아버지 여인들, 그다음에 어머니, 그다음에 저 김정은, 김정은의 이제 뭐 여인. 네. 그런데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김정은의 어머니잖아요. 김정은의 어머니가 제일교포 출신이거든요. 네. 고영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북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백두혈통이라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지? 이러면은 이거는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최고 수령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권위가 좀 그렇죠. 무너진다고 해야 될까요? 권위를 네.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전단도 그렇고 USB도 그렇고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네. 또 그 다른 단체 탈북민 단체에서 페트병에 예. 뭐 이것저것 담아서 보내게 되는데 그럼 네. 그런 페트병들이 실제 주민들에게 이어지기도 하는 건가요? 오, 그럼요. 이게 주민들은 사실상 뭐 그게 더 필요할지 몰라요. 페트병 하나에 1kg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예. 이제 뭐 아주 조그만 성경도 들어가고 1달러짜리 지폐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뭐 저 USB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페트병을 던지는데 그 아무데나 던지면 되겠어요? 그럼 언제 던져야 되겠어요? 던지는 것도 그것도 다 조류를 보고 던지는 네. 거예요. 예. 이게 북한으로 가는 조류 시간대가 있잖아요. 밀물과 썰물의 그 조류 시간대를 고려해 가지고 던지면 이것이 이제 황해도 저 북쪽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해안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안가로 가게 되면 이게 군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북한 군인들이 교육을 받았겠죠. 다 수거해라. 예. 근데 아무리 수거를 해도 한계는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주민들도 사실상 한 번, 두 번은 이게 접하게 되고
이제 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도 이제 또 보게 되는 거고. 북한 주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류가 이제 세지고 여기서 뭐 던졌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게 되면,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나가서 그런 것들이 자기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컨셈이라는 이 단체가 정말 이게 우리가 이번에 나온 것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예. 그런데 꾸준하게 했어요. 한 달에 2번씩. 예. 500kg씩, 500개씩, 1000개씩, 매달 1000개씩을 북한 쪽으로 보냈어요. 이게 이제 북한의 거기 그 접촉 지역에 있는 주민들, 항해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알게 모르게 큰 도움이 되지요. 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 꾸준하게 전단을 보냈는데, 특히나 민간 단체들은 2000년대부터 풍선을 이용해서 전단을 살포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네. 왜 유독 이번에 또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인지, 혹시 도발 명분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이런 시각도 나오더라고요. 도발 명분으로 삼을 수는 있죠. 삼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9.19 군사 합의도 있었지만 예. 남북 관계 사이에 그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전단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북 학생기 방송도 안 하고 이제 전단도 안 보내고, 그래서 적대 행위를 상호 금지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북한은 사실상 이걸 다 이제 어겨온 거잖아요. 어겨왔는데, 사실상 이게 그 남북 관계 발전법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법을 통과시킬 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뭐 이런 그 대북 학생기 방송도 못 하고 전단도 못 보내고, 그다음에 게시물이라고 GOP 지역에 가면은 어마무시하게 큰 이렇게 그 전광판이 있어요. 굉장히 큰 전광판이죠. 북한 병사들이 그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전광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못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물론 이제 국민의 안정도 고려를 하면서 그 판결을 내리고 나니까 이게 이제는 보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제는 보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내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이제 보내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과민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북한이 어젯밤에 또 이렇게 풍선을 날려 보내면서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네.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물 풍선 안에 이번에 뭐 다행히 뭐 종이 조각이나 폐 비닐이 발견된 거로 알려졌는데, 다른 이외 추가 도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요, 북한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제 우리 군에서는 저는 조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5월 28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2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오물풍선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냈을 때, 우리 군인들이 2개의 팀이 나갔거든요. 예. 하나는 예. 화생방 오염 탐지반 팀, 그다음에 하나는 폭발물 탐지반 팀. 그 제대로 이제 보낸 거죠. 예. 보내서 그 조치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게 혹시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오염된 것을 북한이 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걸 보는 거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폭발물이 들어있을까 봐서 이제 가서 보는 건데, 뭐라고 할까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게 그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거 보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절대로 북한이 그거 지금은 못 보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물풍선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실험을 통해서 나중에 전쟁이 나면 이것들을 이제 실험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평상시에 그거 했다가는 북한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예.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불량 국가로 지금 규정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일 여기에 화학물질을 보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요, CWC라고 해서 화학물질, 그러니까 그 금지 조약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 물질은 BWC, 바이올로지컬이니까요. 생물학 무기 금지 조약이 있어요. 북한은 2군데 다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기 가입을 있거든요. 만일에 북한이 이런 걸 보냈다 그러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으로 봐서는 사실상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런 불량 국가에, 그다음에 화학 물질, 생물학 물질면은 테러 국가에, 그다음에 오물 풍선 보냈으니까 오물 국가에
씌울 수 있는 거는 다 씌워주는 거잖아요. 이게 북한이 그 정도는 저는 뭐 판단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화학물질과 생물학 물질 같은 것은 뭐 포함해서 보낼 생각 자체를 아마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오물풍선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북한 스스로가 여기에 화학물질이나 전쟁 시에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 또는 폭발물을 보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탐지할 측정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이제 이렇게 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오물풍선 하나 무게가 20kg이에요. 예. 쌀 우리 20kg짜리 포대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 그냥 사람 위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 노약자 같은 경우는 바로 적사예요. 그 정도로 이제 사실상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제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 같은 거는 거기다가 보낼 생각은 아직은 아마 북한은 못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른 이제 그 도발 같은 것들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 쏜 거는 탄도미사일 쏜 거지만 그거 말고도 전파 교란을 며칠 동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전파 교란이 사실상 우리의 어선들 이거 길잡이 잘못해가지고 북한으로 월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또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항공기 이착륙이 잘못되면은 대규모의 큰 인명 피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게 통신을 교란하는 거니까 사실상 평상시에 어선이든 또는 그 상선이든 서로가 계속 교신을 하면서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며칠 동안 했으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세계에 있는 그 국제기구에 이런 거 북한 보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라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게 ITU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국제통신연합.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북한 여기 가입해 있어요. 두 번째는 IMO라고 국제해사기구예요. 그 해사기구라는 것은 바다에 있는 배들이 오고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신과 관련되는 거 여기 북한이 가입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카우라고 하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입니다. 북한 비행기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가입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파 교란을 해서 이것이 잘못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 새 국제기구에 북한으로 하여금 못하게 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한 나흘 정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제기구에서 강력하게 북한한테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북한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한이 사실상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나 정찰위성 발사한다고 그래서 그걸 일본 해상경비청이 알려줬잖아요. 네. 일본 해상경비청이 이제 IMO 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 다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또 북한이 이 위성이 떨어져서 실패했을 때 2시간도 채 안 돼가지고 우리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북한 스스로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나 정상 국가다. 그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집회에서 교란을 한다? 이거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다가 오물을 보낸다? 이것도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도발을 하더라도 조금 이게 정체가 좀 불분명한 그걸 우리는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도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가장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이 역시 서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월 말에 이제 이달 말이죠.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예요. 네.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뭘 하도록 돼 있느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작년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직접 다음에 최고인민회의 할 때 헌법을 이 내용을 넣어서 개정하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국경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두 적대국 관계도 헌법에 넣으라고 하는 거고요. 통일이니 화해니 협력이니 이런 말 다 빼라고 하는 것도 넣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교육시키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넣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제일 상위 개념이지만 북한은 김정은의 말씀이 제일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번 6월 말에 하게 되면 그게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쪽으로서의 국경선이잖아요. 여기에 NLL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이 서해상에서의 도발은 수중이든 수상이든
도발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한쪽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 오물풍선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대북전단 규제 주장이 뭐 일어나게끔 혹은 표현의 자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놓고 맞다 안 맞다 분열이 일어나게끔 남남 갈등을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고 이번에 다시 보내고 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맞대응적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예. 두 번째는 남남 갈등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 시민단체에서 대북 풍선 보내니까 북한에서 오물 풍선 보내는 거 아니냐, 이걸 왜 하느냐, 이게 표현의 자유냐. 지금 이제 우리 정치에서 그 말하는 사람들끼리 뭐 저는 뭐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만 하는 거 보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남남 갈등이 있는 거죠. 목적 달성하고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쟁이 났을 때 이게 풍선에 실어서 한국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는지를 이번에 시험해 본 거거든요. 예.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목적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달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더 깊게 넓게 크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좀 그 긴장이 고조되는 쪽으로 서해안을 꼽아 주셨는데 네. 우리 군이 또 서북도서랑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9.19 군사 합의를 해놓고 북한이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습니까? 사실상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대한민국의 군대는 손발을 묶어놓고 북한은 거의 3,600회에 이르는 도발을 했고 그중에 핵심적인 도발만 해도 한 20건 정도 네. 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창린도에 가서 완충 지역에다가 포사격해라. 그리고 이제 그 서해상으로 완충 지역으로 계속 북한에서 해안포 사격도 하고 거기에 탄두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억나잖아요. 울릉도에서 북한 미사일 온다고 그게 뭐 경보 내려가지고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죠.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속초 우리 해역 수역 오른쪽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에 왔어요. 네. 이게 지금 한국의 손발은 당연히 다 묶어놓고 북한은 이런 도발들을 계속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서북도시에 우리 그 해병대 장병들이 이 시간에도 이제 정말 고생하면서 거기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 해병대 장병들이 훈련도 해야 되고 포사격도 해야 되고 전차 기동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원들 전부 다 우리 해병대 2사단으로 오거나 그러면 심지어 포항까지 가서 거기서 기동 훈련하거나 포사격했어요. 그 돈이요 안 들어가도 될 돈이 100억 들어갔습니다. 그 돈에. 그리고 우리의 그 지상 부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 경계선으로부터 남북한의 경계선으로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에서는 연대급 기동 훈련도 못 하게 돼 있고 포사격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사실상 우리 포사격장이 많이 있어요. 그 5km 안에.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뒤로 빠져나와 가지고 우리 남쪽으로 더 나와 가지고 우리가 포사격했단 말이에요. 그 돈도 많이 들고 실전하고 조금 이제 좀 떨어진 감이 또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남북한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아마 서해에서도 이제 포사격을 하고 또 우리 전방 지역에서도 포사격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요.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9.19 군사합의 이전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북한의 무인기라든지 지폐에서 교란이라든지 오물풍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한국군은 손발이 묶였고 북한군은 그 손발 묶어놓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이제 우리 손발이 풀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느냐? 아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남북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정전협정 상태에서 남북한이 굴러가는 거예요.
우물풍선을 어쨌거나 북한이 살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대응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확성기 방송 시행 가능성이거든요. 네. 대북 확성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북 확성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젊었을 때 대북 확성기 방송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사실상 북한군 그 병사들이 자기네들이 북한 군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뉴스를 알기를 합니까? 북한 내부의 뉴스를 알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내주는 것이 국제 뉴스 보내주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이제 북한 내의 뉴스를 자기네들이 모르는데 우리가 그 북한 뉴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내줍니다. 이거 다 편견을 갖고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다 보내줘요. 팩트 위주로. 예.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K-팝 틀어주죠. 트로트 틀어주죠.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병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작업하잖아요. 걔들도. 나중에 자기네들이 흥얼흥얼거리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일기예보도 해주거든요. 북한에서 일기예보와 한국의 일기예보는 그 예보의 정확성이 뭐 어떻게 보면은 한 30대 90 정도의 차이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민군 장병 여러분 한 오후 4시부터는 비가 올 예정이니까 빨리 걷으십시오. 그럼 비가 온단 말이에요. 네. 그 빨리 걷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보내는 그 확성기 방송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북한으로 봐서는 큰 체제 위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해 하는 부분이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고 2015년도에 그렇게 목함 지뢰 사건이 났을 때도 북한이 직접 그 사과를 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한테 사과하고 네. 거기에 합의문까지 만들 정도로 했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해달라. 그것만 해달라. 그거하고 바꾼 것이 북한의 사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북한으로 봐서는 예민한 부분이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예. 끝으로 그 다른 또 보도를 보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살포를 네. 듣고 나서 네. 전 군에 이제 휴일 정상 근무를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이례적인 조치가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예. 어제는 토요일이고.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그 안에 아직은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고 우리가 북한에 한번 거기 쓰레기 보냈다고 해서 계속 쓰레기 보낸다는 보장도 네. 없고. 그럼 당연히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군대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건데 아니 토요일 일요일이 지금 얘기할 계제는 아니죠. 네. 국민의 예.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 조치를 먼저 취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오히려 뭐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난 뒤에 뭐 하루나 또는 하루 반이나 이틀이나 그때 좀 쉬라고 주면 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장관이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